절망이 낳은 선택. 정은혜. 어려서부터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오면 애써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제어했다. 마치 즐거움에 빠졌다가 그게 끝났을 때 느낄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 아예 그 기분에 빠지지 않으려는 사람 같았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 슬픈 상황이 올 때가 차라리 마음 편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가슴 저린 슬픔이 있었다. 그렇게 어디에서도 세상을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고 순간순간을 즐기는 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힘겨웠다. 나는 왜 이런 것일까? 뽀얀 피부에 비단 옷을 입고 전족으로 뒤뚱거리며 걷는 내 모습이 보인다. 중국이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행복하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어느 날 남자 몇 명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내 손과 발을 잡고 겁탈했다.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정지된 듯 멈췄다. 남편의 울부짖음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 후로 남편은 여전히 내 옆에 있지만 이제 그에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차가움 뿐이다. 숨을 쉬는 매 순간이 고통스럽다. 수치심보다는 남편의 사랑을 잃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니.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남편의 고통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절망이란 단어밖에는. 그 절망 앞에서 난 죽음을 선택했다. 내 괴로움을 끝내주겠지. 목을 맸다. 죽어가는 나를 붙잡고 남편이 울부짖는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는 충격으로 이미 모든 것의 의미를 잃었을 뿐이다. 사랑을 잃은 깊은 원망을 아내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하는 고통으로 남편에게 돌려주는 상처받은 내가 보일 뿐이다. 정말 몰랐다. 그 절망의 끝에서 내가 잡은 자살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만들었던 절망의 마음이 세세생생 나를 끝없는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는 것을 그땐 몰랐다. 다른 생이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다. 단지 아이가 없어 정성을 들이기 위해 밤마다 절에 다녀오곤 했다. 그 시간 동안 혼자 있게 된 남편을 유혹하는 몸종이 보인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몸종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녀가 남편에게 속삭인다. 내가 밤마다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남편은 의심과 미움이 생겼다. 나는 옥에 갇혔고 몸종이 꾸민 일인지도 모르고 남편에게 전화라며 편지를 건네줬다. 그 편지를 태우는 몸종의 모습이 보인다. 그 밤이 다하도록 애타게 남편을 기다렸던 나는 아침이 되자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남편이 보이고 사약을 받는 내 모습이 보인다. 그는 나의 변명을 듣고 싶어 했을지 모르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자체로 변명할 필요도 살아야 할 의미도 없다. 사약을 들이켰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과 함께 입에서 약과 피가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내 차가움을 더 깊게 할 뿐이었다. 그렇게 난 죽었다. 아무 변명 없이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한 생을 마쳤다. 나를 배반한 남편에게 평생 짊어진 마음의 고통을 남겼고 내 마음에는 원망과 절망을 남겼다. 변치 않으리라 믿었던 행복이 깨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 나는 삶을 포기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기적인 내 마음의 결과로 수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생들을 봤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 없었던 생들. 그렇게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놓아버린 생들을. 사랑이라는 진실함조차 내 마음을 채워주는 도구로 이용한 죄가 내가 받는 사랑에만 집착하였던 편협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척 목숨을 내버리면서도 정작 원망을 버릴 줄은 몰랐던 어리석음이 늘 고통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습을 낳았다. 늘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는 현재의 내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에 붙잡혀 사는 대가를 가져왔다. 이제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이 끝없는 죽음의 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